안녕하십니까? 시니어 건강주치의 닥터 이건갑입니다. 오늘 이건갑 채널에서는 우리 몸에 숨겨진 100세 활력의 열쇠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20년 젊은 활력을 되찾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잠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니어 건강정보 이건갑 채널이 50만 구독자를 넘어설 수 있도록 늘 응원해주시는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친애하는 어르신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통증이나 무력감을 겪고 계십니까? 어쩌면 나이가 드니 당연하다고 여기며 참고 계신 통증은 아닐까요? 매년 전국적으로 3,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무력감과 만성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을 급격하게 잃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행복들, 이를테면 손주와 마음껏 뛰어놀거나 예전에 즐겨하던 산행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멈춰버린 심장의 통계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경고를 던집니다. 오늘 명품 사연의 주인공은 75세의 강철웅 할아버지이십니다. 강철웅 할아버지는 한때 온 동네에서 소문난 강목수였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우직함과 강인한 체력은 그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강인함을 하나 둘 잃어가며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만성적인 하체 냉증과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뇌안개 BRAIN 파그였습니다. 박사님, 제가 한때는 쇠도 씹어먹을 기세였는데 요즘은 다리가 시려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꾸만 머리도 깜빡거리고 예전처럼 작업에 집중도 안 됩니다. 이러다 곧 짐짝이 될까 무섭습니다. 이 사연이 바로 우리 시대 많은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아닐까요? 겉으로는 강건해 보여도 남모를 통증과 무력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현실. 할아버지는 결국 젊은 시절의 활력을 잃고 마치 시계가 멈춘 듯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를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간호사 지망생인 외손녀 윤미래 씨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간호학을 공부하지만 약이나 수술 없이 할아버지의 젊은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는 비법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윤미래 씨는 현대의학으로는 잘 다루지 않는 고전의학과 우리 몸에 숨겨진 활력, 스위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녀가 찾아낸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우리 몸에는 100세까지 건강을 책임지는 5군데의 신비로운 부위가 있다는 것. 오늘부터 저희는 윤미래 씨와 함께 그 100세 활력의 열쇠를 하나씩 열어볼 것입니다. 이 열쇠를 찾고 나면 강철웅 할아버지처럼 만성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도 다시 힘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활력 부위 5위부터 공개합니다. 이 부위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강철웅 할아버지의 고통의 시작은 오래된 무릎 통증이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임시 방편일 뿐이었죠. 하지만 산골의 은둔 고수 백년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웅아, 무릎이 아픈 건 다리가 문제라기보다 땅과의 연결이 끊겼기 때문이야. 뿌리가 약해지면 줄기가 흔들리는 법이지. 과학적으로 보아도 발바닥은 단순한 디딤돌이 아닙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전신장기와 연결된 7,000개의 말초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마치 몸의 지도처럼 온몸의 순환을 조절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발바닥인 것입니다. 발바닥이 약해지고 굳어지면 심장이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전신 순환의 비상등이 켜집니다. 특히 하체 냉증과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잠깐, 오늘 저희가 찾을 100세 활력의 열쇠 5군데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알려드리는 초간단 해법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뿌리인 발바닥의 기능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숨겨진 활력, 바로 1분 뿌리 마사지입니다. 첫째, 맨발로 30초 땅 밟기입니다. 가능하다면 흙이나 잔디 위를 30초만 걸어보세요. 아파트에 계시다면 베란다의 작은 화분, 흙을 밟거나 신문지나 얇은 돗자리 위에서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발바닥에 수많은 신경이 깨어나며 온몸의 순환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용천열 1분 따뜻하게 지압하기입니다. 용천열은 발바닥 중앙,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따뜻한 손이나 데운 돌 혹은 테니스 공으로 1분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발바닥의 온도가 올라가고 전신에 뜨거운 기운이 퍼지면서 혈액순환이 폭발적으로 개선됩니다. 이 단순한 뿌리 마사지로 인생을 바꾼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옆 마을에 사시는 78세 이용래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만성 저혈압과 심한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밤에는 다리가 너무 저려서 3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밤마다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저려서 한겨울에도 선풍기를 틀고 발을 식혀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셨죠. 할머니는 저희 채널에서 이 발바닥 1분 마사지를 보시고 속는 셈 치고 딱 일주일만 따라 하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깜짝 놀라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며칠 만에 저리던 다리가 따뜻해지면서 처음으로 밤에 깨지 않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손발이 따뜻하고 찌릿한 느낌도 사라진 겁니다. 마침내 잃었던 활력을 되찾고 다시 텃밭에 나가 김을 메고 있습니다. 이게 다 발바닥 덕분이에요. 발바닥은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100년, 1000년을 살 수 있듯 발바닥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100세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활력의 열쇠, 사위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부위는 바로 무릎 뒤 오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분을 위중혈이라고 부릅니다. 강철웅 할아버지의 다음 고통은 심각한 다리 부종이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고 통증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신발을 신기도 어려웠고 잠을 이루려고 누우면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팠죠. 무릎 뒤 이오금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곳이 우리 몸의 다리 쓰레기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림프절이 이 무릎 뒤에 크고 중요한 형태로 모여 있습니다. 림프절은 몸속을 순환하며 노폐물과 독소, 죽은 세포들을 처리하는 정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서 일하는 습관 때문에 이 무릎 뒤쪽이 굽고 막히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듯 무릎 뒤 림프절이 막히면 독소가 고여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며 결국 무릎 통증까지 유발합니다. 실제로 이 부위가 막히면 림프액 순환이 느려져 다리 통증과 만성 피로가 급격히 심해집니다. 무릎 통증이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릎 뒤 쓰레기통이 가득 찼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릎 뒤의 림프절, 즉 쓰레기통을 뚫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하루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배수 펌프 가동법입니다. 단계 1. 30초 따뜻한 물찜질로 풀기. 샤워를 하실 때 무릎 뒤 오금에 따뜻한 물을 30초 정도 집중적으로 대주세요. 따뜻한 기운이 굳어있던 림프관을 이완시키고 순환을 준비시킵니다. 따뜻한 찜질 타월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계 2. 30초 손가락 돌리기로 펌프질. 무릎 뒤쪽 오목한 부분에 내 손가락을 대고 지그시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마치 배수 펌프를 작동시키듯 부드럽게 30초간 마사지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림프 순환 속도가 최대 300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을 앓는 환자들에게 이 림프 마사지를 시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시행한 그룹에서 무릎 주변의 부종이 감소하고 통증 지표가 절반 가까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리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면서 관절 주변의 환경이 깨끗해진 덕분입니다. 강철웅 할아버지도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한 후 저녁마다 다리가 터질 것 같던 고통이 사라졌고 퉁퉁 부었던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20년은 젊어진 듯 가벼워진 다리로 다시 목공소에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독소를 제거하고 활력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중요한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활력의 열쇠 3위는 바로 쇄골 아래 부위입니다. 강철웅 할아버지의 다음 문제는 잦은 감기와 면역 저하였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기침을 달고 살고 한번 감기에 걸리면 보름을 앓았습니다. 나이 드니 면역력이 떨어진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매년 심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에 기운이 없어지니 모든 게 귀찮아지더군요. 쇄골 아래 부위가 왜 중요할까요? 이 부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 중앙 공급처이자 생명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이 쇄골 위와 아래에는 림프관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정화된 림프액이 심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중요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 림프액은 면역세포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몸의 면역력 70%가 이곳을 통과하여 순환합니다. 만약 이 쇄골 주변이 굳어막히면 면역세포가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호흡이 얕아지고 기관지의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쉽게 걸리며 만성적인 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부위가 굳으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못해 머리가 맑지 않은 뇌안개 현상까지 심화됩니다. 쇄골 아래의 생명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비책은 바로 1분 숨통트기 마사지입니다. 단계 1, 30초 꾹 누르며 고인물 빼내기. 쇄골 바로 아래쪽 어깨와 만나는 지점 근처를 손가락 끝으로 꾹 누르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굳어있는 부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부위를 30초간 지그시 눌러 고여있는 림프액 노폐물을 주변으로 흘려보냅니다. 단계 2, 30초 부드럽게 쓸어내리기. 쇄골 아래에서 가슴 중앙 쪽으로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합니다. 이 동작은 림프관의 흐름을 돕고 폐와 기관지의 긴장을 완화하여 호흡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 1분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한 65세 박인숙 어르신은 30년 동안 만성 비염과 천식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숨 쉬는 게 늘 불편했어요. 자다가도 기침 때문에 깨는 날이 많았고 코도 자주 막혀서 늘 답답했죠. 새벽에 잠을 못 자니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박인숙 어르신은 이 쇄골 마사지를 한 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가슴이 시원해지고 기침 횟수도 줄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밤에 코로 시원하게 숨 쉬면서 수면의 질이 확 좋아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쁘네요. 면역 스위치를 켠 기분입니다. 깊은 호흡은 곧 생명력입니다. 쇄골 아래의 생명 수도꼭지를 열어 면역력과 활력을 되찾으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활력 부위 2위입니다. 이 부위는 바로 귀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 풍지혈과 그 주변의 목덜미입니다. 강철웅 할아버지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뇌안개와 건망증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꾸만 작업 순서가 헷갈리고 중요한 약속을 깜빡합니다. 동료들이 강목수, 옛날 같지 않다고 농담을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러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정말 불안합니다. 귀 뒤와 목덜미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부위는 우리 뇌로 가는 모든 혈액이 통과하는 생명 고속도로이자 최종 관문입니다. 뇌는 우리 몸이 사용하는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이 귀 뒤와 목덜미가 굳어 긴장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굳어진 목덜미는 뇌 혈류를 최대 37%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매 위험을 4배 이상 높이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머리가 맑지 않거나 자주 어지럽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면 바로 이 생명 고속도로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의 긴장이 뇌에 쌓이는 압력을 높여 우리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뇌로 가는 길을 다시 활짝 열어주는 해법, 바로 이분 뇌재부팅 마사지입니다. 단계 1, 1분 뜨끈한 물로 굳은 목 풀기. 샤워할 때나 따뜻한 수건을 이용해 귀 뒤쪽에서 목덜미까지 1분간 충분히 뜨끈한 물이나 찜질을 해줍니다.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계 2, 1분 풍지열 주무르기. 귀 뒤쪽 목과 머리가 만나는 움푹 들어간 지점인 풍지열을 엄지손가락으로 1분간 지그시 눌러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눌러주고 다시 들이마시면서 힘을 뺍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개선됩니다. 이 마사지는 굳어진 목 근육을 풀어주어 뇌 혈류를 개선하고 뇌졸중의 확률까지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한 62세의 이민호 어르신은 잦은 스트레스와 업무로 인해 만성적인 두통과 어깨 통증을 겪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늘 무거운 돌덩이를 목에 얹은 기분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달고 살았죠. 이민호 어르신은 자기 전 2분 뇌재부팅 마사지를 습관처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만에 두통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목 뒤가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니 마치 뇌를 재부팅한 것 같더군요. 밤잠도 깊어졌고 다음날 아침에는 머리가 상쾌해서 일의 능률도 올랐습니다. 치매 걱정 대신 활력을 얻었습니다. 뇌 안개를 걷어내고 맑은 정신으로 100세를 살고 싶다면 매일 귀 뒤 2분 마사지를 잊지 마십시오. 자, 드디어 대망의 활력 부위 1위입니다. 5위 발바닥부터 2위, 귀 뒤까지 이 모든 부위의 기능을 총괄하고 우리 몸의 생명력을 폭발시키는 중앙통제실이자 생명보일러실은 어디일까요? 바로 배꼽 주변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탯줄이 떨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강철웅 할아버지의 마지막 고통이었던 하체 냉증과 만성, 소화불량, 그리고 잠 못 이루던 불면증의 근원이 바로 이 배꼽 주변의 냉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배꼽 주변이 늘 차가웠고 이는 소화와 수면, 면역력을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밖에서는 강목수였는데 속은 늘 차가운 사람이었나 봅니다. 소화가 안 되니 늘 더부룩하고 밤에는 이 냉기 때문에 속이 불편해서 잠을 설쳤어요. 배꼽 주변, 즉 단전 부위는 우리 몸의 중앙 보일러실입니다. 이곳은 소화기 계통, 면역기관장 속이 밀집된 곳이며 우리 몸의 기초 체온과 스트레스 조절을 총괄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배꼽 주변의 온도가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이상 급감하고 만성 염증에 취약해집니다. 백년아 할머니는 이 부위를 숨겨진 명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젊어서는 괜찮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배꼽 주변을 따뜻하게 지켜야 해. 그곳이 바로 내 생명력의 중심이야. 보일러실이 따뜻해야 온 집안이 훈훈한 법이거든. 배꼽은 우리 몸의 활력 스위치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배꼽의 중앙 보일러실을 뜨겁게 달구는 해법은 바로 3분 생명력 켜기 마사지입니다. 단계 1, 1분 손바닥으로 배꼽 문지르기.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배꼽 주변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1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질러줍니다. 배꼽 주변의 냉기가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 따뜻함이 내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단계 2, 5번 깊은 복식 호흡으로 활력 채우기. 배꼽을 중심으로 의식하며 깊은 복식 호흡을 5회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등 쪽으로 붙도록 합니다. 이 깊은 호흡은 내부 장기를 마사지하고 신진대사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체온 상승을 돕습니다. 이 생명력 켜기 솔루션을 실천한 후 강철웅 할아버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꼽 주변이 따뜻해지니 밤에 다리가 시린 것도 사라졌고 소화도 잘 돼서 늘 배가 편안합니다. 무엇보다 머릿속을 뿌옇게 가리던 뇌 안개까지 걷어진 것 같아요. 잠을 푹 자니 하루 종일 힘이 넘쳐요. 강철웅 할아버지는 결국 모든 만성 통증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다시 목공소로 돌아가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75세가 아닌 50대처럼 활기찼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젊은 시절 잃었던 활력의 열쇠가 약국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숨겨져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제 저는 100세까지 거뜬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재미나이 닥터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철웅 할아버지의 사연을 통해 우리 몸의 5가지 활력 스위치를 찾아냈습니다. 1. 오위 발바닥. 땅과의 연결을 복구하고 무릎 통증을 잡는 제2의 심장. 1분 뿌리 마사지를 하십시오. 2. 사위 무릎 뒤. 독소가 쌓이는 다리의 쓰레기통. 3분 배수 펌프 가동으로 다리의 부종을 해결하십시오. 3. 3위 쇄골 아래. 면역세포가 흐르는 생명 수도꼭지. 1분 숨통트기로 면역력을 강화하십시오. 4. 2위 귀 뒤. 뇌혈류의 생명 고속도로. 2분 뇌제부팅 마사지로 뇌안개를 걷어내십시오. 5. 대망의 1위 배꼽. 전신을 따뜻하게 덮이는 중앙 보일러실. 3분 생명력 켜기로 활력의 정점을 찍으십시오. 이 5군데의 부위를 매일 꾸준히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100세 활력을 지키는 비책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서 활기찬 삶을 되찾으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명품 사연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건강주치의 닥터 재미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